이러한 적극적인 전방 압박은 후방의 김민재의 존재로 인해 가능했는데요.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월드클래스 센터백 김민재가 최후방에서 스토퍼들의 전진으로 생긴 뒷공간을 훌륭하게 커버했기 때문에 다른 수비수들이 적극적으로 전진 압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 개최국 미국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국내파로 이뤄진 동아시안컵 3경기에서 실험했던 플랜 B, 3팩 카드를 해외파와 함께 가동하며 본격적으로 실험해봤는데요. 미국을 상대로 한 홍명보의 3팩은 어땠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4백 빌드업. 대표팀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했지만 경기장 4분의 1 지점에서 펼쳐지는 1차 빌드업 시에는 레프트백 이태석을 전진시키고 김주성을 풀백 자리에 두며 4백을 형성하고 그 앞에 2명의 6번 미드필더 백승호와 김진규가 서는 4-2 빌드업 구조를 취하면서 1차 빌드업에서는 4백 빌드업을 활용했습니다. 3백에 비해 넓게 찢어지는 4백으로 경기장을 넓게 쓰며 상대의 전방 압박을 분산시키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대표팀의 1차 빌드업은 아직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채널링으로 전방 압박을 시작할 때 3선에서 압박을 따라 나오며 상대 공격수 등 뒤에서 프리가 된 센터백에게 돌려놓는 3자 패스로 1차 압박을 넘어올 필요가 있지만 전반 초반 이러한 시도가 불안정하게 이어진 이후 패스 미스로 위기에 놓일 뻔하면서 이후로는 이러한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센터백에게 연결하며 그대로 사이드에 몰리는 일이 잦았으며 처음부터 조현우가 롱볼로 볼을 방출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때 4-2 대형이 상대 미드필드 라인을 끌어들이면서 벌어지는 라인 사이 간격을 다이렉트한 롱볼과 세컨볼로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오세훈을 원톱으로 기용했을 땐 이러한 공격 전개를 자주 활용했지만 손흥민 원톱 카드는 이러한 전개에는 강점이 없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롱볼은 주로 상대에게 넘어가며 소유권을 잃는 불안정한 빌드업이 자주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전반 18분경에는 후방에서의 롱볼을 손흥민이 이재성에게 떨어뜨려 한 차례 라인 사이 간격을 공략하며 압박을 푸는 데 성공했고, 이후 이재성이 밖으로 빠지며 볼을 연결받을 때 살짝 끌려 나오는 상대 센터백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연결하며 선제 득점에 성공한 한국입니다. 전반전의 1차 빌드업은 다소 불안정했다면 후반전은 63분 교체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빌드업이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상대를 끌어들인 뒤에 다이렉트한 빌드업보다는 손흥민의 빠른 발과 연계 능력이 활용됐는데요. 라인 사이 간격으로 내려선 손흥민에게 연결할 때 센터백이 튀어나오자 손흥민이 볼을 흘리고 돌아 들어가고, 이때 세컨볼을 획득한 이동경이 패스를 넣으며 뒷공간을 공략하지만 패스가 살짝 길었습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이 라인 사이 간격에서 볼을 연결받고 센터백이 튀어나오자 측면으로 연계한 뒤 센터백 뒷공간으로 침투, 이어서 김진규가 밀어넣으며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대표팀의 4-2 빌드업 대응을 상대 투톱과 미드필드가 1대1로 대응하며 채널링이 시작될 때 이번에는 3자 패스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상대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김민재와 김주성이 볼을 주고받고 상대를 완전히 끌어들인 후 전진 패스, 이때 벌어진 간격으로 내려선 손흥민에게 돌려놓을 때 이미 두어 차례 손흥민의 침투에 당한 센터백이 이번엔 튀어나오지 못하면서 압박을 풀고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는 대표팀입니다. 하지만 63분 대대적인 교체 이후 1차 빌드업이 다시 막히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3-4-3 3백으로 전환하면서 대표팀의 1차 빌드업을 그대로 1대1 맨투맨으로 압박했는데요. 손흥민이 나간 대표팀은 더 이상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없었고, 미국의 강한 압박에 눌리며 대표팀은 다시 다이렉트한 롱볼로 빌드업을 시도했지만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승세인 크리스탈 팰리스의 주전 센터백 리차즈에게 오현규가 힘에서 다소 밀리면서 또다시 빌드업이 막히며 이후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펼친 대표팀입니다. 1차 빌드업은 변칙적으로 4백 빌드업을 활용했으나 조금 더 조직적인 패턴이 갖춰지며 일관성과 안정성이 더해질 필요가 보였습니다. 중원 조합과 숙적 우위. 홍명보 감독은 기존의 4백을 사용했을 땐 볼을 잘 다루는 유형과 밸런스를 위해 피지컬과 수비력을 갖춘 유형의 조합으로 3선을 구성했지만 특히 상대에게 압박을 받을 때 박용우의 경기력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잦았는데요. 그리고 3백으로 전환하며 후방을 두텁게 하면서 3선을 모두 볼을 잘 다루는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고, 오늘 백승호와 김진규의 조합은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지키고 돌아서며 좌우로 볼을 뿌려주고 전방으로 볼을 공급하며 공격 전개에서 좋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백승호가 3선에서 볼을 연결받을 때 상대의 채널링으로 모두 풀백에게 원터치 연결을 예상했지만 백승호는 역으로 돌아서며 2명을 속였고, 공간이 생긴 김진규에게 연결, 김진규 역시 잘 돌아서며 볼을 지킨 뒤 이동경에게 연결하면서 압박을 풀고 전진합니다.
조현우가 김주성에게 오픈할 때 이재성이 상대 6번을 끌고 들어가며 김진규가 프리가 되고, 김주성이 3선에 집어넣을 때 모든 방향에서 상대의 압박이 이어지지만 김진규는 침착하게 볼을 지켜내며 돌아서고 손흥민에게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압박을 풀어냅니다. 미들서드 이상에서는 대표팀은 3백으로 전환하며 3-2-5 구조를 갖췄는데요. 이때 상대가 3톱으로 3백을 압박한다면 백승호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서며 순간적으로 4백 밸런스로 수적 우위를 점하는 유연함도 가져갔습니다. 역시 백승호와 김진규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갔는데요. 1차 압박 라인을 넘기는 대각선 전진 패스 이후 역시 대각선 전진 패스로 미들 라인을 넘기는 3자 패스 연계로 파이널 서드로 들어갔고, 전진 패스에 이은 리턴 패스, 이후 대각선 전진 패스가 이뤄진 4자 패스로 상대 라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백승호가 김진규에게 볼을 연결받을 때 역시 상대의 압박이 가해지지만 좁은 공간에서 침착하게 돌아선 뒤 전진 패스, 손흥민이 이재성과 원투를 주고받은 뒤 이동경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중원에서는 박스 미드필드가 수적 우위를 점했는데요. 이때 이재성의 포지셔닝과 공격 기여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속팀 마인츠에서와 동일한 포지션을 맡은 이재성은 하프 스페이스의 8번 자리, 그 누구의 마크맨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적절한 포지셔닝을 취했는데요. 사이드 전개 시 볼 쪽에 관여하며 상대 6번에게 2대1을 걸고, 이때 상대 6번을 끌고 들어가면서 백승호에게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8번 자리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상대 6번과 센터백에게 누가 압박을 나갈지 혼돈을 주며, 이때 센터백이 나온다면 벌어진 간격으로 손흥민에게 침투 패스를 투입합니다. 반대편에서 볼이 전환될 땐 상대 풀백에게 2대1을 걸고 대각선 침투로 상대를 끌고 들어가면서 윙백에게 공간을 제공하며, 상대 풀백의 전진으로 간격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사이드 뒷공간을 침투하면서 공격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렇듯 3백 전환으로 인해 볼을 잘 다루는 3선 조합을 두며 공격 전개에 부드러움이 더해지고, 중원의 수적 우위를 활용할 때 특히 이재성의 포지셔닝이 잘 활용된 대표팀의 공격 전개였습니다. 전방 압박과 실리적 운영, 미국의 1차 빌드업 시에는 대표팀은 라인을 높이고 이재성이 점프하여 손흥민과 투톱으로 서고 이태석이 중원으로 점프하며 김진규가 전진하고 백승호가 내려서면서 다이아몬드 4-4-2 형태의 하이블록을 갖췄습니다. 투톱이 상대 센터백 둘을 압박하고 김진규가 상대 3선을 견제, 이동경과 이태석은 중앙을 우선적으로 지킨 뒤 볼이 오픈되면 사이드를 압박했으며, 백승호는 상대 2선을 견제하면서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펼쳤습니다. 이때 상대가 2명의 6번을 두며 3선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면 이재성이 많은 활동량으로 상대 센터백과 6번을 함께 견제하기도 했고, 혹은 백승호가 전진하여 김진규와 상대 2명의 6번을 압박하기도 했으며, 이때 미국이 벌어진 라인 사이 간격을 공략할 때 스토퍼가 전진하여 상대 2선 공격수를 강하게 압박했으며, 손흥민이 GK를 압박하면서 이동경이 센터백을 압박할 땐 서령우가 점프하여 상대 풀백을 압박하는 등 후방에서 역시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상대를 위에서부터 강하게 눌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전방 압박은 후방의 김민재의 존재로 인해 가능했는데요.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월드클래스 센터백 김민재가 최후방에서 스토퍼들의 전진으로 생긴 뒷공간을 훌륭하게 커버했기 때문에 다른 수비수들이 적극적으로 전진 압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재성과 손흥민이 투톱으로 서는 다이아몬드 4-4-2 하이블록으로 전방 압박을 펼칩니다. 손흥민이 골키퍼를 압박하면서 이동경이 센터백을 압박하고, 미드필더들의 전진으로 상대가 라인 사이 간격을 공략할 때 윙백과 스토퍼들이 전진하여 상대 빌드업을 위에서 누릅니다. 이번엔 손흥민과 이재성의 투톱으로 압박을 펼칠 때 역시 미드필더들이 전진하며 상대가 라인 사이 간격을 공략하고, 이번엔 이한범의 점프가 다소 늦어지며 압박이 풀려 나왔지만, 이렇게 압박이 풀려도 빠른 수비 전환으로 조직을 갖추는 대표팀입니다. 미드블록 내지는 로우블록에서는 5-2-3 내지는 5-4-1의 수비 블록을 갖췄으며, 상대를 압박하며 한 칸씩 라인을 끌어올릴 때는 이태석이 점프하여 상대 풀백을 압박하며 4-4-2 형태로 전환하기도 했으나, 비교적 이른 선제 득점 이후에는 무리한 압박보다는 후방에 충분한 숫자를 두면서 자기 지역을 지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콤팩트한 간격의 수비 조직을 유지하며 기회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5백 수비 블록은 중원의 숫자가 부족해지는데요. 이때도 역시 후방의 김민재를 믿고 스토퍼들이 적극적으로 전진하여 라인 사이 2선 공격수를 압박하며 중원의 부족한 숫자를 채웠습니다. 한 차례 김주성의 압박이 플리식에게 벗겨졌지만 김민재가 역시 뒷공간을 커버합니다. 볼을 끊어내면 윙으로 뛸 때보다 전방에서 비교적 체력을 비축한 손흥민을 활용해 빠른 역습을 시도합니다. 백승호의 침투 패스로 손흥민이 뒷공간을 공략하기도 했고, 공간이 넓은 상대 후방에서 직접 볼을 몰고 전진하기도 했습니다. 5백
3백으로 후방을 지키면서 두 골을 리드하는 실리적인 운영으로 성공적인 전반전을 보낸 대표팀입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전반에 비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반 내내 헌신적인 전방 압박을 펼쳤던 이재성이 후반 초반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며 전방에서의 압박 능력이 저하됐고, 이후 후반 63분 이뤄진 대대적인 교체로 어린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특히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준 옌스를 필두로 에너지는 향상됐으나 베테랑들이 모두 빠지며 중원과 전방에서 어린 선수들을 이끌어줄 선수들이 부족해졌는데요. 전반에는 베테랑 손흥민과 이재성을 중심으로 압박 타이밍과 물러설 타이밍을 적절하게 가져갔지만, 후반에는 이러한 소통이 부족한 혼선 속에 1차 저지선이 무너지며 상대의 전진을 쉽게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반 막판에는 미국에게 완전히 밀리며 고전했고, 상대의 박스 진입을 쉽게 허용했으며, 김민재와 조현우의 슈퍼세이브로 몇 차례 실점 위기를 모면하면서 간신히 무실점을 지켜낸 대표팀입니다. 3백과 4백을 오가는 유연한 구조를 활용하고 후방을 견고하게 한 뒤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린 실리적인 운영을 하며 월드컵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을 성공적으로 실험한 대표팀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안정한 1차 빌드업과 후반전 교체 이후 완전히 밀린 경기 운영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또한 실리를 챙기긴 했지만 숫자적으로 적었던 공격 기회, 특히 사이드를 활용하는 공격이 적었는데 오늘 리드를 가졌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리드를 당하며 상대가 자기 지역을 지킨다면 윙백들이 사이드를 흔들기 힘든 공격 구조 등 아직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팀의 3백이 플랜 B를 넘어 플랜 A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